보시면 지금 자율분류기술서 현황조에 한번 다시 가보세요. 그러면 제출하셨던 학교들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자율분류기술서를 제출하셨던 학교들은 진행 중에서 심의 완료 탭으로 넘어가셨을 거예요. 아직 작성 중이신 선생님들도 추가로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요 다음부터는 그냥 눈으로 보셔도 돼요. 여기 심의 완료로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면 표준 분류 여기 하면 심의를 저희가 다 해서 여기는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표준 분류 심의를 가셔가지고 왼쪽에 심의 관리를 가셔서 심의 결과 조회 및 확인 처리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조회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본인 학교들 것밖에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전체라서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냥 수용된 거는 확인 처리하시면 돼요. 확인 처리 하시겠습니까?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코드 확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학교가 할 일은 끝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저희 쪽에서 코드를 부여를 이제 해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확인 처리한 학교들을 보시면 표준 코드에서 학교별 학과 코드 가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세요. 다시 자기 학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붙은 데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한 줄이 생성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열심히 입력했잖아요. 요 교육 속성 부분 입력한 것도 여기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융합 현황도 입력한 거 여기에 다 통과가 된다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교육 현재 단위의 교육 소송 관리에서도 입력한 게 한 줄이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율분류 기술서를 쓰면 모든 데에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 군데에 다 이렇게 입력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자율분류 기술서 신설로 작성하신 건 끝났어요. 제가 샘플로 또 보여드릴게 아까 심의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심의는 저희가 좀 판정하기 어렵거나 좀 까다롭거나 잘 모르겠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중개월별로 전임교원 두세 분씩 많은 데는 네 분까지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위원님들께 해당 건이 바르게 분류가 된 것 같은지 적합성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위원께 심의 상정을 요청을 드리고 심의위원님들께서 직접 심의를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심의를 요청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정보에 심의 요청이라고 뜨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심의 완료가 되면 수용으로 의견을 주시거나 조정 혹은 추가 작성 요청으로 의견을 주시게 됩니다. 이 의견은 어디에서 보냐면 표준 분류 심의의 심의 관리에 심의 결과 조회 및 확인 처리 방금 전에 봤던 창에서 보시면 해당 건을 클릭해 보시면 심의 결과 조회라고 뜨고 검토 내용이나 심의 의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요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요 부분을 보시고 조정 같은 경우, 수용 같은 경우도 의견을 이렇게 좀 써주시고 조정 같은 경우도 학교는 이걸로 제출했는데 심의위원이 봤을 때는 이쪽으로 좀 분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조정을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심의 의견에 따른 심의 결과를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조정이 됐는데 요걸 읽어봤는데 동의를 하시는 경우 계열이 바뀌는 걸로 동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확인 처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정을 주셨는데 이 의견도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는 원래 계열로 계속 가고 싶어. 다른 근거를 추가로 더 제출할 거야. 라고 하시면 이의 신청을 한번 하실 수 있어요.
조정 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한번 하실 수 있고 요거를 눌러보시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양식이 나옵니다. 기술서에 되게 많은 내용을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짧게 적으실 수 있고 필요하면 뭐 한글 파일로든 뭐 어디 뭐 캡처 화면이든 증빙 자료를 여기 추가로 탑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전기전자로 했지만 경영경제로 갔는데 우리는 다시 전기전자로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이의신청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고 다시 위원님께서 심의 결과를 다시 검토를 하십니다. 검토를 하시고 학교가 준 의견으로 그 계열로 갈 수 있다. 학교가 희망하는 분류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수용 처리를 해주십니다. 여기 그러면 요 끝에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가 여기 하나가 더 나와요. 그래서 여기 수용이 되거나 학교가 제출했는데 그것을 봐도 결과가 학교에서 희망하는 계열로 가기 힘들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십니다. 칸이 여기까지밖에 없죠. 이의 신청은 조정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한 번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께서 조정으로 하시면 그때는 확인 처리를 하셔야 학과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은 한 번밖에 안 되고 하실 때에는 좀 증빙 자료를 충분히 좀 마련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의 신청까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다음에 추가 작성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해요. 여기서 보시면 돼요. 검토 부분이 여기에 추가 작성 요청이 뜨거나 아니면 여기 심의 결과에 추가 작성 요청이 뜨거든요. 요걸 선택하시면 그럼 여기에 검토 내용이나 심의 의견을 왜 추가 작성 요청을 하시는지 거기 사항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추가 작성 요청 건이 뜬다 그러면 하나 샘플로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추가 작성 요청을 한번. 네, 잠깐만요. 다 하셔가지고 고신대학교 선생님 거 샘플을 하나 좀 보여드려 볼까요? 제출하시긴 했는데 아니면 잠깐만요. 저희가 한 걸로 하나 또 해봐야 되겠네요. 고신대학교 선생님 제출하셨는데 저희가 이걸로 하나 좀 샘플을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하면 뭔가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가 작성 요청하기를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추가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제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곽기웅 선생님 계시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누르면 추가 작성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기술서가 다시 떠요. 보완을 바로 하실 수 있으면 바로 하시고 제출을 하셔도 되고 추가 작성하기를 눌렀지만 보완이 바로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닫으시면 어디로 가냐면 아까 현황조회 화면에 가시면 작성 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추가 작성 요청이 떴을 때 원래 여기 작성하시는 분이 그냥 학과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추가 작성하기 위해서 총괄 선생님이 추가 작성 요청하기를 눌러버리면 이것처럼 제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총괄 선생님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이 문서는 총괄 선생님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항목 선생님이 다 작성을 했는데 총괄 선생님이 현황조회에서 진행 중에서 일부 보완을 해서 작성하시고 저장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추가 작성하기를 총괄 선생님이 눌러버렸을 때에는
여기가 총괄 선생님 이름으로 바뀌면서 총괄 선생님이 학교의 대장 선생님이잖아요. 대장 선생님이 작성한 문서는 그 하위에 있는 권한을 가진 선생님들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괄 선생님이 작성한 문서를 총괄 선생님이 고칠 수 있지만 그 하위 선생님들이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을 학교에서 총괄 선생님이 아닌 항목 선생님들이 작성하게끔 한다거나 하면 항목 선생님이 직접 추가 작성 요청하기를 하셔야 되고 총괄 선생님이 계속 하는 경우에는 관계없어요. 이제 그 작성했던 사람이 추가 작성하기를 누르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총괄 선생님이 대장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괄 선생님이 작성 중에 있는 문서를 열어서 한번 저장하면 총괄 선생님만 수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지금 제가 다시 눌러버려가지고 제가 수정 권한을 가지게 됐네요. 이렇게 우선 해서 추가 작성하기까지 해서 제출을 하시면 다시 수정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